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목록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부분에 텍스트 내용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를 편집해 보도록 할 건데 단순히 글꼴을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글꼴은 한 글자 한 글자의 디자인을 바꿔주는 것이 글꼴이고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단락 서식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단락이라는 건 엔터를 치기 전까지의 모든 줄을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입니다. 여기도 하나의 하나의 단락. 엔터를 치게 되면 단락 구분 기호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단락이 구별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전체를 선택해 볼 건데요. 전체 선택을 할 때는 Ctrl A, 안쪽에 커서를 두고 Ctrl A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여기 개체 틀이 있죠. 개체 틀 클릭하면 전체 단락이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단락 그룹에서 첫 번째 글머리 기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락 앞쪽에 글머리 기호가 따라붙게 되죠. 전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머리 기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 엔터를 치면 단락이 구분되면서 다른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단락 안에서 줄만 바꾸고 싶을 때 줄만 바꿀 때에는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 바꿈 할 때는 Shift 엔터 키를 누르면 하나의 단락 안에서 줄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겠죠? 그 단락 기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위 단락의 내용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두 개의 단락만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번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번호 이렇게 들어가죠. 다른 번호로. 그리고 그 외에 화살표를 누르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글머리 기호, 색상까지 바꿔서 또 다양한 번호,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글머리 기호 탭, 번호 탭 따로 있죠. 번호를 크기를 더 늘려줄 수 있고요. 색상도 바꿔서 시작 번호 1번부터 시작을 하지만 2번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수준을 변경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내어쓰기, 들여쓰기 아이콘입니다. 전체 선택을 다시 해놓고 글머리 기호를 같은 걸로 저는 맞춰 놓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크기 100%로 해서 색상을 같은 걸로 해서 설정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만 안쪽으로 들여쓰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응용과학이라는 큰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목록이 된 거고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응용과학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있는 하위 목록까지 함께 선택이 됩니다. 한 단계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했더니 이 두 개의 단락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면서 응용과학이라는 단락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목록이 된 겁니다. 이번에 여기 종합과학 바로 아래에 있는 단락 부분도 들여쓰기 해볼까요? 그러면 종합과학 아래 하위 목록이 된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내어쓰기. 그럼 다시 큰 수준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안쪽으로 들여쓰기. 이때 단축키가 있는데 여기 앞쪽에 커서를 두고 탭키를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되고요. 반대로 내어쓰기를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탭키를 눌러주면 내어쓰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글머리 기호와 글자, 위치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눈금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보기 탭에서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 켜져 있을 때 응용과학과
떨어져 있는 단락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고요. 선택을 했더니 눈금자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작게 세모난 게 2개가 있고 네모난 게 있죠. 네모난 걸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와 글자, 텍스트의 위치가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모를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글자의 시작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세모는 글머리 기호의 시작 위치입니다. 글머리 기호의 시작 위치와 텍스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3개의 단락을 함께 선택을 한 건 같은 수준이라서 함께 편집하려고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하나의 단락 부분만 글머리 기호의 위치와 스타일을 바꿔주고 싶다. 그럼 한 개의 단락만 선택해 놓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해 놓고 글머리 기호와 여기 있는 텍스트 사이 간격 조절해 볼까요? 아래에 있는 세모를 움직여주면 글자의 시작 위치가 조정이 되죠. 그리고 네모를 움직여주게 되면 글머리 기호와 텍스트의 위치가 함께 바뀌고 위에 있는 세모는 글머리 기호의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서식, 디자인을 이 부분에도 이 글머리 기호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 서식 복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 번 서식을 복사할 때는 더블 클릭하고 서식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 클릭하면 서식 복사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쪽 클릭하거나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줄 간격을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A, 텍스트 전체 선택했고요. 줄 사이사이 간격, 줄 사이사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1.5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양쪽 맞춤. 양쪽 맞춤은 왼쪽 맞춤과는 다른 게 왼쪽과 오른쪽 라인에 글자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고요. 저는 왼쪽으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균등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글자가 한 글자씩 있고 사이사이 간격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단이나 3단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단을 저는 1단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 방향 조절, 텍스트 방향, 그 텍스트 맞춤이라고 해서 위쪽에 맞춰줄 건지 중간, 개체 틀에서 중간쯤에 맞춰줄 건지 아래쪽에 맞춰줄 건지 스마트 하트에 관한 건 나중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자세한 서식이 단락 창을 띄워주게 되면 여기에 단락 앞뒤 간격이 있는데요. 단락 앞뒤 간격은 줄 간격과는 다른 게 줄 간격은 여기 줄 사이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락 안에서도 줄 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단락의 앞뒤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락 안에서 단락의 앞쪽 간격 여기가 되겠죠. 그 뒤쪽 간격 이 부분 앞쪽과 뒤쪽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단락 뒤쪽 간격을 살짝 늘려 볼까요? 10포인트 정도? 그러면 해당 단락의 뒤쪽 부분에 간격이 좀 더 들어가게 되겠죠.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줄 사이사이 간격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락 뒤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간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와 번호 설정하고 수준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줄 간격도 조절해 보았고 글머리 기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도 눈금자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단락 서식을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기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놓았는데요. 현재 1번 슬라이드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삽입 탭에 보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라는 것이 있죠. 텍스트 상자 클릭. 그리고 어느 부분에 추가를 할 건지 클릭을 해서 텍스트 내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개체 틀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기 조절은 개체 틀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글자 크기나 다른 서식을 변경할 때는 홈 탭에 글꼴 그룹 이 부분을 사용해서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글꼴 서체를 어떤 형태로 바꿀 건지 글꼴 서체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글자 크기 늘려줄 수 있고 글자가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건 틀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틀 조절을 살짝 해서 한 줄로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굵게 기울인 꼴 밑줄 여러 가지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색상까지.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글꼴 대화 상자를 띄워주게 되면 여기에 글꼴 색상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 추가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문자 간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자 사이사이 간격을 좀 더 넓게 할 거다. 이렇게 넓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개체 틀이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추가할 땐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디자인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워드 아트 삽입. 이것도 텍스트인데요. 디자인을 내가 미리 선택해서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여기 뜨는 디자인들은 테마 디자인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전체의 테마가 바뀌게 되면 이 테마에 따른 워드 아트 디자인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테마에 관련된 부분 궁금하시면 테마에 관련된 영상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는 채우기 검정 텍스트 1번에 윤곽선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부제목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동할 때는 여기 가장자리 개체 틀의 선 부분을 꾹 누르고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아예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개체 틀이 있을 수 있죠. 저는 1번 슬라이드 뒷부분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제목과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레이아웃에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제목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 이 부분을 한자로 바꿔주고 싶다. 한자로 입력하고 싶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한자키 키보드의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또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검토 탭에 보시게 되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할 건지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오게 할 거다. 그러면 한글 괄호 안 한자 또 한자 괄호 안에 한글이 나오게 할 거다.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변환.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호를 추가하고 싶다. 기호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삽입 탭에 보시게 되면 기호라고 있죠. 기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기호를 찾아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죠. 이런 기호, 그리고 이런 기호. 일단은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이것도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기호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2번 슬라이드의 제목 부분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이 부분 글꼴 서체도 한번 바꿔볼까요? 글꼴 서체 변경할 땐 홈 탭에서 여기서 조절하거나 아니면 미니 도구 모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미니 도구 모음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 간단하게 뜨는 도구들이 미니 도구 모음입니다. 여기서 다른 글꼴 서체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식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서식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식 복사는 방금 이렇게 블록 잡은 이 부분, 글꼴의 디자인을 다른 부분에 똑같이 적용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서식 복사, 아이콘 클릭, 또는 여기 홈 탭에도 있죠. 서식 복사를 해서 지금 눌려졌죠? 어느 부분에 붙여넣기를 할 건지 보시면 서식 복사를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페인트 툴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슬라이드에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1번 슬라이드 클릭 가서 부제목이라는 텍스트 부분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정한 글꼴 서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을 편집하고 내가 편집한 글꼴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 서식 복사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들을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글꼴 외에 요새 자주 사용하는 SNS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 요새 인기 있는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상업용 폰트 무료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눈누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저는 김포 평화고딕 빛의 이 폰트가 마음에 들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선스 요약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판매용 상품 패키지나 영상물 자막 이런 걸로도 다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나오죠. 근데 이 폰트 파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내가 작성한 프레젠테이션에서만 이 폰트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윈도우용 설치 파일이 있죠. 맥용 설치 파일 따로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압축을 풀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 자, 그러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설치한 폰트를 사용을 할 때에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한 다음에 글자 선택하고 여기 글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목록상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삽입, 이동, 복사, 붙여넣기, 삭제 등 슬라이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1번부터 11번까지 슬라이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어떤 슬라이드 뒤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만들 건지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새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고요. 위쪽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선택하고 있는 1번 슬라이드 뒤에 어떤 구성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건지
제목만 들어가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있고요. 또 아예 개체 틀이 없는 빈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 또 어떤 슬라이드는 두 개의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또는 차트, 그림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개체 틀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어떤 걸 선택해서 넣어줄 건지 선택을 하려면 새 슬라이드의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레이아웃 선택해서 넣어주실 수 있고요. 또 새 슬라이드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내가 추가한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새 슬라이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M을 눌러주시면 방금 추가한 슬라이드로 새로운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슬라이드를 삭제할 때는 선택해 놓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할 수 있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더 추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2번 슬라이드부터 4번 슬라이드까지 연속적으로 선택할 거다. Shift 키 누르고 끝에 있는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슬라이드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할 때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찍고 있는 슬라이드 뒤쪽에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1번 앞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1번 앞쪽에 이렇게 커서를 깜빡이게 두고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키. 이번에는 슬라이드를 이동해 보도록 할 건데요. 슬라이드를 이동할 때는 꾹 누르고 드래그,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 슬라이드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단축키,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할 위치에 커서 두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게 복사가 됐죠. 이때 붙여넣기를 했을 때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붙여넣기 옵션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 대상 테마 사용이라는 것은 현재 이 프레젠테이션의 디자인, 기본 디자인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디자인이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배경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원본 서식 유지는 원래 원본, 복사한 이 원본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본 서식 유지. 그러면 원본과 똑같은 디자인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슬라이드에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붙여넣기 할 때 어떤 형태로 붙여넣기 할 건지 옵션을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 복사를 할 때 단축키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할 부분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이 슬라이드를 복사를 할 거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이동할 때는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추가로 눌러주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동할 때 컨트롤 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또 선택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슬라이드 복제라는 걸 해주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복제. 단축키도 있는데요. 현재 선택하고 있는 슬라이드 두 개 같이 선택해 볼까요? 2번하고 4번 슬라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개의 슬라이드를 복제할 거다.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5번, 6번 슬라이드에 현재 추가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안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여러 장일 때 구역 관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현재 보기 모드처럼 기본 보기 모드로 보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슬라이드를 한눈에 보면서 관리하고 싶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또는 보기 탭에도 여러 슬라이드라고 있죠.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확인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요. 좀 더 저는 축소를 시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번하고 12번까지의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 관리를 할 거고 13번부터 나머지 부분은 본문 구역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를 클릭 찍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구역 추가라고 있습니다. 구역의 이름을 저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할 거고요. 이름 바꾸기. 제목 슬라이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 구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름 바꿔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구역 이름 바꾸기. 여기는 표지 슬라이드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 여기 13번부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구역 추가. 이 구역의 이름은 본문 구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구분해서 관련 있는 슬라이드끼리 뭉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기본 보기 모드에서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본문 구역을 축소해서 볼 수 있고 다시 여기 제목 슬라이드 구역도 클릭해서 축소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확장시켜 줄 때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또 구역을 해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구역 제거할 수 있고요. 구역 제거를 하게 되면 이 구역이 사라지는데 슬라이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표지 슬라이드 위에 있던 이 구역 그룹에 병합이 된 거고요. 슬라이드는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만약에 이 구역 안에 있는 슬라이드까지 다 삭제할 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구역 및 슬라이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묻죠. 슬라이드를 삭제할 건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주면 구역뿐만 아니라 슬라이드까지 모두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구역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분류가 필요 없겠다 싶으면 모든 구역 제거해서 구역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전체적인 디자인을 잡아주는 테마와 슬라이드 크기 변경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 4개를 미리 작성해 놓았는데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드에서 전체 슬라이드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보게 되면 테마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테마의 화살표를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주어진 테마 디자인들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목의 위치나 글꼴 그리고 도형의 디자인들이 함께 바뀌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색상만 바꾸고 싶다. 색상도 어우러지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적용 부분 여기서 전체적인 색상을 다른 색상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같지만 전체적으로 글꼴 색상과 또 도형 색상, 배경 색상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상과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글꼴을 바꿔주고 싶다.
여기 글꼴 서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HY 중고딕 서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글꼴이, 자, 2번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 보시면 글꼴 서체가 HY 중고딕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제목 글꼴이 중고딕으로 바뀌었고, 여기 본문 부분에는 굴림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된 건 지금 여기 글꼴 부분 제가 HY 중고딕으로 설정을 했지만 테마 글꼴이 중고딕에 그리고 일반 본문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꼴을 설정할 때는 또 글꼴 사용자 지정 부분에서 테마 글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중고딕의 본문이 굴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자 본문 글꼴을 나눔 스퀘어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름, 테마 글꼴에 이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저장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꼴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제목 부분은 HY 중고딕에 여기 본문 부분은 나눔 스퀘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뒤쪽에다가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도 기본 글꼴, 중고딕, 그리고 여긴 나눔 스퀘어 이렇게 등록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글꼴이 함께 바뀌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효과 부분, 효과에서 전체적인 이 테마의 효과, 도형 효과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로 조금씩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효과를 한 번에 전체적인 테마 효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형이나 나중에 스마트 아트를 추가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 도구에 디자인 부분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죠. 프레젠테이션의 테마를 변경하게 되면 이 테마에 따른 전체적인 디자인이 바뀌면서 스마트 아트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색깔도 테마의 색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기본 테마 색이 있고 색상형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색상들도 테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디자인 탭에서 내가 테마 색상을 다른 형태로 지정을 하면 테마에 따라서 이렇게 스마트 아트의 색상도 함께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글꼴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테마의 디자인을 따라가지 않고 글꼴을 이 부분만 별도로 지정을 할 거다. 별도로 지정을 할 거라면 이렇게 블록 잡고 글꼴을 다르게 물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별도로 지정하느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마를 따라간 경우라면 테마에 따라서 디자인이 함께 변경이 되겠죠. 글꼴을 바꿨을 때 여기 별도로 글꼴 지정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글꼴을 다 이렇게 한 번에 테마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경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뒤쪽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바꿔주면 거기에 따른 글자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글자가 보이게끔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마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디자인을 잡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디자인이 잡혀지기 때문에 일일이 편집하는 수고를 덜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삽입의 표에 들어갔을 때도 이 표에 나오는 이런 디자인들이 테마의 색상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추천되는 이런 표의 색상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어우러지면서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에 보시면 4:3 비율 그리고 와이드 스크린 비율이 있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를 내가 한 장의 A4용지에 인쇄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크기 잡아줄 수 있고, 또는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할 때 좀 긴 화면, 가로로 긴 화면에서 진행을 할 거다.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9, 16대 1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 지정에서 직접 너비와 높이의 배율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에서 너비 20에 높이도 20으로 똑같이 설정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컨텐츠 크기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나 스마트 아트, 표 이런 크기를 최대화, 슬라이드 크기와 상관없이 개체 크기를 최대화시켜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맞춤 확인, 줄여줄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 확인이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줄여지는 거고요. 최대화는 개체 크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최대화, 가장 크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맞춤 확인해서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개체 크기가 조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크기 안에 개체들이 다 들어왔죠? 근데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기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20에 20 크기로 확인, 최대화 시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삐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크기를 맞출 때는 맞춤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크기를 줄이게 되면 맞춤 확인, 개체가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글자의 크기들이 내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크기가 조절이 될 수도 있겠죠. 글자 크기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1번 슬라이드의 배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서식, 단색으로 채워주거나 그라데이션 채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파일, 그림을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 있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검색어로 산이라고 검색을 해서 산과 관련된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넣었고요. 근데 뒤에 배경이 보이는데 지금 앞에 여기 막고 있는 도형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마스터 부분에 현재 도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터에 관련된 작업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하게 되면 마스터에 있는 그림들이 생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현재 배경을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할 거다. 모두 적용 해줄 수가 있고요. 모든 슬라이드 들어갔죠? 다시 되돌리기. 그리고 이 배경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배경 원래대로 하게 되면 원래대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배경 그래픽을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고 싶으면 숨기기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림 삽입과 편집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보게 되면 이미지 그룹에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콘과 또 온라인 그림을 넣어줄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림은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올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온라인 그림은 검색해서 가져오는 그림인데 검색해서 가져오는 그림은 여기 빙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그림을 검색해서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단 이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위반되는 이미지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상업용 이미지를 검색해서 넣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의 그림부터 가져와 볼까요? 파일을 클릭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지게 되죠. 그리고 삽입 탭에 보시게 되면 온라인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림은 검색해서 가져오는 그림이고요. 여기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커피 관련 그림을 하나 검색해 볼까요? 검색해서 하나를 이렇게 클릭, 삽입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림을 넣게 되면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식 탭에 뜨게 되는데요. 그림을 선택했을 때 그림 도구 서식 탭이 추가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그림의 크기부터 살짝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그란 포인트가 있죠. 동그란 점. 드래그 해주면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그림 크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회전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드래그하면 원하는 만큼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 보게 되면 배경 제거 부분은 불필요한 배경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관할 영역, 이 부분이 좀 더 나오게 할 거다. 그런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관 영역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한번 클릭하면 나머지 부분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 부분에서 밝기 대비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 색조 부분과 다시 칠하기, 색상을 다른 색깔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칠해줄 수 있습니다. 또 꾸밈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고요. 그림 압축은 그림의 용량을 압축시켜 주는 거고, 그림을 압축시키게 되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용량도 함께 압축이 됩니다. 그림 바꾸기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림 원래대로는 초기화 상태, 원래 그림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또 그림 스타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림에 설정할 수 있는 제공되는 디자인들이 있고요. 이런 디자인을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또 그림 테두리 부분, 테두리를 다른 색상으로 그림의 여러 가지 효과들, 그림자 효과나 반사 효과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림 레이아웃은 스마트 아트와 관련된 부분이고 스마트 아트는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림을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넣고 나중에 이 그림을 넣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뒤로 보내기 또는 앞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하는 건 이 여러 개의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 개 그림 선택할 땐 Shift 키 누르고 선택할 수 있고요. 맞춤 어느 부분에 맞춰줄 건지 왼쪽 라인, 가운데 라인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르기 부분이 있는데요. 자르기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런 굵은 검정색 선이 표시되는데요. 드래그 하게 되면 크기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잘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 있고 또 그림의 정확한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기 조절할 때 만약에 높이를 10cm로 바꿔주게 되면 너비도 거기에 맞게 배율에 맞게 사진 배율에 맞게 너비도 같이 조절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높이 10에 정확히 너비 10으로 맞추고 싶다. 크기 창을 띄워주게 되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높이가 바뀌면 너비도 같은 배율로 변형이 되는데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꺼놓고 정확히 높이 10에 너비 10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배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사용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런 형태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저는 비나면에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부분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그림. 검색해서 그림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무료 그림을 제공하는 상업용 무료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단어를 검색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무료 이미지들이 나오죠. 커피 관련 무료 이미지들. 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크기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졌죠? 이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요? 자, 파워포인트로 가져올 때는 삽입의 그림 누르고 가져올 수 있죠? 클릭을 해서 삽입.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를 흰색 조절점을 사용해서 적당히 조절할 거고 그림 스타일에 여기 제공되는 그림 스타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흰색 그림 스타일 사용을 했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놓고 하나의 화면에 다 들어오게끔 슬라이드 안에 들어오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테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선은 없애주도록 할까요? 디자인 탭에 보면 배경 서식에 배경을 그래픽을 숨겨주게 되면 테마에 나오는 배경 그래픽이 생략이 됩니다. 좀 더 회전시켜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삽입의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서체는 홈탭에서 조절할 수 있었죠. 홈탭에서 조절하고 글자 색상 그리고 저는 크기를 살짝 늘려서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에는 텍스트 윤곽선, 서식 탭에 텍스트 윤곽선이나 효과, 여러 가지 효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윤곽선을 살짝 두께를 설정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텍스트 효과 부분에서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그림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작업, 서식 탭에 편집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하는 작업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캡처하는 스크린샷 기능과 여러 그림을 사용해서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사진 앨범 만들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새 슬라이드, 빈 화면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삽입 탭에 보게 되면 스크린샷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룹에 온라인 그림 바로 오른쪽에 있죠. 스크린샷. 스크린샷 기능은 화면 캡처 기능으로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모든 창을 빠르게 캡처해서 문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눌렀을 때 현재 열려있는 창이 보이게 되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화면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림 편집하듯이 자르기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아래쪽에 화면 캡처 눌러주게 되면 일부분을 캡처할 수 있는 겁니다.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띄어져 있는 창 외에 가장 위쪽에 띄어진 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드래그해서 일부를 이런 식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터넷상에 검색하던 내용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창을 띄운 다음에 검색을 하고 나서 이 검색한 화면을 캡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캡처할 화면 부분을 이렇게 보이도록 띄워 놓고요.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삽입 탭에 스크린샷, 화면 캡처 클릭, 그리고 일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캡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삽입의 스크린샷 기능은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
스크린샷 캡처 기능이고요. 또 윈도우상의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상의 캡처 기능은 윈도우 버튼 그리고 Shift 키 그리고 S 함께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어느 부분을 캡처할 건지 지금 띄어져 있는 화면 중에 어느 부분을 캡처할 건지 드래그해서 잡아주게 되면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라서 다른 쪽 모니터에 떴는데요. 클립보드에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될 거고 이 상태로 바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아까 캡처한 내용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삽입의 스크린샷 기능은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 캡처 기능 그리고 윈도우상의 캡처를 할 때는 윈도우 버튼과 Shift 키 그리고 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저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인터넷 검색해 볼까요? 하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미지를 넣어 줬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먼저 현재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저는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는 아까 커피 관련 검색어로 검색한 온라인상의 이 검색 결과 이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할 때는 여기 파워포인트 상의 캡처 기능 사용해 볼까요? 스크린샷의 화면 캡처 일부를 지금 현재 띄어져 있는 창의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크기도 살짝 늘려 볼 거고요. 텍스트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삽입의 텍스트 상자. 텍스트 내용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어요. 이렇게 적을 거고요. 텍스트 글꼴도 바꿔볼까요? 홈탭에서 저는 다운로드 받은 최근 사용한 글꼴 중에 이런 글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 건데요. 픽사베이에서 PNG 파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NG는 뒤에 배경이 없는 그림들,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인데요. 이런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장미 그림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깥쪽에 흰색 배경 없이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여기 강아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이라고 떴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 부분에 삽입의 그림 저장을 한 그림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강아지 이미지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만 사용해 볼까요? 자르기 하고 여기 검정색 선을 이런 식으로 줄여주게 되면 이 그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캡처 기능과 그림 저장하고 파일 삽입하는 작업들, 편집하는 작업들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진 앨범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사진 앨범이라고 있는데요. 사진 앨범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사진들을 가지고 새 프레젠테이션, 새로운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파일 디스크, 여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지 이때 사용할 이미지를 내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해당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이미지 파일은 전에 말씀드린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레이아웃 부분에 그림을 어떤 식으로 슬라이드에 배치할 건지, 슬라이드에 그림 2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그림을 4개 이렇게 쪼개진 형태로, 그리고 프레임 모양, 어떤 형태로 그림 끝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해서 그림 2개씩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개씩 알아서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 그림 옵션에 보게 되면 모든 그림 아래에 캡션 넣기 체크를 하면 아래쪽에 그림 이미지에 관련된 설명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흑백으로 체크를 하면 이미지가 다 흑백 처리가 됩니다. 저는 흑백으로 체크는 해제해 놓고요. 아래쪽에 캡션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눌러주게 되면 내가 저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새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일단은 제목하고 여기 사용자 이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2번 슬라이드부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그림이 다 들어갔죠. 그 캡션은 일단 이미지에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 설명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 이런 식으로 해당 이미지에 간단한 텍스트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크린샷, 캡처 기능과 또 기존에 있는 사진 파일을 가지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새 사진 앨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형을 사용해서 간단한 로고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홈탭에서 새 슬라이드, 비나면에 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삽입에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도형들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뜨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십자형으로 바뀌고요.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도형을 이동할 때는 도형 안쪽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크기 조절할 때는 동그란 하얀색 포인트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란색 포인트는 나오는 도형이 있고 안 나오는 도형도 있는데 꾹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모양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도형은 그렸을 때 아까처럼 노란색 조절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종류에 따라서 노란색 조절점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이 나와서 화살표의 크기, 모양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회전하는 조절점도 있고요. 도형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는데 텍스트를 넣어줄 때에는 도형을 선택해 놓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십자형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했고요. 도형 편집은 도형을 선택했을 때 그리기 도구에 서식 탭이 뜨게 되죠. 여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형 편집, 도형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또 여기에 도형 전편집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텍스트 상자는 따로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서식 탭에 여기 도형 스타일은 제공되는 여러 가지 도형의 디자인입니다. 여기 제공되는 도형 스타일들은 프레젠테이션의 테마에 따라서 나오는 디자인 형태가 약간씩 다릅니다. 전에 테마에 관해서 배웠었는데 테마의 색상에 따라서 또는 효과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서식 탭에 나오는 도형 스타일 종류가 살짝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 조정할 때는 도형 채우기 색상 직접 지정, 또 그라데이션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도형의 윤곽선 색상과 윤곽선의 두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도형의 여러 가지 효과들, 그림자 효과, 또 반사 효과, 그림처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 스타일,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글자 스타일 지정할 수 있고요. 글자 스타일도 세밀하게 여기 안에 채우기 색상이나 윤곽선 색상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 탭의 정렬 그룹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도형이 있을 때 순서나 또는 맞춤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린 순서가 이거를 제일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이 도형, 그 다음에 이 도형 순으로 그렸죠.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하고 있는 도형을 한 단계만 뒤로, 그러면 원형이 먼저 위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을 맨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앞뒤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선택창을 띄워주게 되면 현재 이 슬라이드에 있는 개체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텍스트 박스, 그리고 설명선, 타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도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창, 그리고 껐다 켰다 숨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숨겨줄 수 있고, 여기 눈 모양을 껐다 켰다 해서 숨겨주고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순서는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앞뒤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창을 통해서 도형을 선택하고 편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3개의 도형을 함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추가로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을 했을 때 맞춤해 보시면 제일 왼쪽 라인에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또 가운데 맞춤, 가운데 라인에 맞춰지죠. 또 오른쪽 맞춤, 오른쪽 끝 라인에 맞춰지게 됩니다. 맞춤의 위쪽, 중간, 아래쪽에 맞춰줄 수도 있고, 또 3개의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간격도 같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개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했고요. 맞춤의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럼 여기 가로 사이,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사이사이 간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 겁니다. 또 여기 슬라이드의 맞춤이라는 게 있죠. 일단은 선택한 개체가 여러 개일 때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선택한 개체 맞춤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개체끼리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슬라이드에 맞춤 하게 되면 슬라이드에서 중간에 맞춰지는 겁니다. 또 슬라이드에서 아래쪽,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위주의 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체끼리 거의 맞춤을 하게 되고요. 개체끼리 맞춤할 거면 선택한 개체 맞춤 다시 체크하고, 그리고 맞춰줄 수 있습니다. 또 그룹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룹화는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묶을 때 그룹화 시킵니다. 그럼 하나로 묶이게 돼서 크기 조정할 때도 같이, 위치도 같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형 취급되는 거고요. 다시 그룹화 되어 있는 걸 해제할 때는 그룹화에서 그룹 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룹화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그룹화가 되고, 다시 그룹 해제를 할 때는 컨트롤 Shift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도형 편집할 때 자주 사용이 되니까 외워두시고, 또 하나 단축키 도형을 복제하는 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D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복제가 됩니다.
이런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앞으로 도형 편집 작업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도형을 편집할 때 맞춤 설정할 때 보면 여기 있는 맞춤 아이콘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자, 한 개 복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왼쪽 맞춤 할 건데요. 왼쪽 맞춤 할 때 도형을 가만히 움직여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뜨게 되죠. 스마트 가이드 라인입니다. 스마트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 딱 맞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딱 스냅이 잡히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건 보기 탭에 보시면 표시에 확장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면 도형 맞춤 시 스마트 가이드 표시라고 있죠. 도형을 움직였을 때 점선이 뜨게 되면서 왼쪽에 오른쪽에 중간에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또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눈금 설정 간격이 있죠. 이 간격에 맞게 딱딱 맞춰져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옵션 부분에는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만 작업을 하시면 도형 편집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로고를 도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보시게 되면 도형, 먼저 사각형 도형을 드래그해서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 그려지는 도형들, 이 서식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으면 앞으로 그려지는 도형들이 해당 디자인을 따라가게 되죠. 서식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도형 먼저 안쪽에 채우기 색상을 검정으로 그리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려지는 도형이 이 디자인을 따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삽입에 도형에 삼각형 도형을 하나 더 드래그해서 그려 놓겠습니다. 자, 스마트 가이드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도형에 맞춰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크기도 살짝 지붕도 낮춰서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을 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 도형을 하나로, 하나의 개체처럼, 하나의 도형처럼 완전히 합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번에는 도형에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원을 그릴 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정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죠? 크기 조절할 때도 Shift 키를 눌러주면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키면서 정원으로 줄여지게 됩니다. 안쪽에 채우기 색상을 흰색으로 해서 가운데쯤에 이렇게 놓을 거고요. 크기 살짝 더 늘려볼까요? 가운데 스마트 가이드 라인 보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잘 잡히지 않으면 스마트 가이드 라인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해 놓고 맞춤,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도형에는 글자 적겠습니다. 함 피아노 이렇게 적어 놓고 글자가 보이지 않는 건 글자 색상 때문에 그런데요.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 색상을 검정으로 그리고 글꼴도 바꿔서 저는 크기, 글자 크기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고를 다 완성했으면 여러 개의 도형 그룹화 시켜 놓는 것이 편집하기 편리하겠죠. 선택해 놓고 단축키 컨트롤 G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활용한 슬라이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라는 개체를 사용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쪽에는 제목 텍스트를 넣었고 반복되는 도형의 패턴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입체적인 사각형 도형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엔 사각형 도형 안에는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반복되는 도형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도형 그룹을 복제해서 텍스트 내용은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 설정을 할 건데요. 이 도형 그룹 간의 사이 간격 똑같이 할 거고 아래에 있는 화살표와 가장자리 모서리가 둥근 이 직사각형은 슬라이드의 가운데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 슬라이드 만들어야 되겠죠?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저는 빈 화면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저는 좀 더 깨끗한 화면에서 작업을 할 건데 보면 배경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배경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디자인 탭의 테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 테마에 있는 배경 그래픽을 숨기고 싶다. 배경 서식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해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넣어 볼까요? 삽입에 텍스트를 텍스트 상자로 해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워드 아트로 이렇게 글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렇게 적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크기도 살짝만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도형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고요. 얘를 그대로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붙여서 넣어 줄 건데 이때 스마트 가이드 라인이 표시되니까 좀 더 쉽게 편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도형의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는 도형 서식을 저는 사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도형 스타일,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도형의 디자인들이 있죠. 여기 뜨는 디자인들은 테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테마를 내가 바꿔주게 되면 해당 테마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도형의 디자인도, 도형 스타일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기존 테마를 저는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빨강색의 이런 도형 스타일을 사용할 건데 입체적인 효과를 좀 더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효과 부분에서 여기 기본 설정 2번 이런 효과를 지정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도형 서식 이런 도형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부터 입력해 볼까요? 텍스트 아래에 있는 도형은 살짝 줄여놓고 기본 기능 익히기 이렇게 적고 아래에 있는 부분에는 슬라이드 관리 글자 입력 슬라이드 관리 글자 입력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 앞쪽에다가 글머리 기호 붙여줄 수 있겠죠. 글머리 기호 이렇게 붙여서 왼쪽 맞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 맞춤 했는데 너무 도형의 왼쪽에 치우친 것 같다. 그러면 도형 스타일 창, 도형 서식 창을 띄었을 때 여기 텍스트 옵션이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 제일 오른쪽 텍스트 상자 부분에서 여백을 왼쪽 여백을 살짝 늘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줄 간격도 설정할까요? 홈 탭에서 줄 간격
글자 줄 사이사이 간격을 약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꼴도 설정할까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은 글꼴을 저는 많이 사용하는 글꼴 중에 G마켓 글꼴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글꼴인데요. 미디엄으로 굵기 약간 굵게 해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또 G마켓 산스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좀 더 얇은 서체로 선택을 한 거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글자 크기를 살짝 더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2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도형 그룹을 만들었으면 두 개 도형 선택한 다음에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 단축키 있었죠? 컨트롤 G 그룹화 시켜놓고 복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하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복이 됩니다. 위치까지 잡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죠. 여기 가로 간격도 지금 동일하게 맞춰진 상태입니다. 텍스트는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도형 그룹들 저는 살짝 움직여서 슬라이드의 가운데쯤에 오게끔 배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의 화살표 도형 이제 그려볼까요? 화살표 도형을 저는 여기에서 자 화살표 이런 화살표 도형을 드래그해서 일단 그려 놓을 거고요. 도형의 스타일을 여기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채워주도록 할 건데요. 그라데이션 여기 앞쪽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할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 클릭하고 색상을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 그라데이션의 종류를 선형으로 하고 그리고 각도가 있죠. 각도는 0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0도, 90도 자 이렇게 지정해서 90도로 지정해서 여기 있는 흰색이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는 붉은 색상 계열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선 부분 윤곽선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맨 뒤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죠.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거고 이 도형 아래쪽에다가 하나의 도형을 또 그려주시는데 또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도형 하나를 복제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룹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는 도형 그룹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해야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여기서 바깥쪽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복제가 되죠. 찍 하고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생성 이렇게 바꿔서 톤을 살짝 바꿀까요? 안쪽에 도형 채우기 색상을 약간 진한 빨강색으로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슬라이드에 맞춤 슬라이드에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텍스트 부분은 직접 클릭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활용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형 편집하는 작업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